자, 블리스의 한국 힙합 가이드 그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이제 이 일주일을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저기 먼지 쌓인 앨범 꺼내가지고 정주행을 엄청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주행을 하기 위해서 먼지를 털고 음반을 빼내는 그 그렇죠. 느낌이 네. 참 좋고 네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느낌을 함께 하면 네네. 좋지 않겠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도현이고요. 네, 저는 거리의 신에서 랩하고 있는 블리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날 따라 해요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우리 날 수 있죠 우릴 따라 해요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허니 패밀리와 같이 한번 해봐요 요렇게 해봐요 요렇게 우리 같이 할 수 있죠 다 같이 할 수 있죠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첫 시간에 오늘은 그렇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첫 시간에 2000 대한민국을 하면서 그 앨범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허니 패밀리라는 그룹을 중요하게 언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하게 언급한 김에 아예 글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데뷔라고 하기에는 이미 연차가 오래된 분들이었고, 그렇죠. 네. 근데 정규 앨범으로서는 데뷔작이자,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까지도 한국 힙합의 된장 힙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된장 표현을 힙합의 썼죠. 네. 명반 중에 하나인 맞습니다. 허니 패밀리 네. 1집 네네. 남자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1999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전 99년도에 앨범이 발표됐으면 98년도부터 녹음에 들어갔다 소리해요. 그렇겠네요. 엄청 오래된 역사가 깊은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20년이 훌쩍 지난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랩의 퀄리티가 네. 야, 참 잘하셨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그 랩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네. 그건 이제 뮤지션의 영역이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엔지니어링 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 댐핑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 사운드의 깊이와 네. 깔끔함이 그렇죠. 지금 나오는 음반 못지않게 네, 네. 정말 공을 많이 들였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허니 패밀리라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래퍼 당사자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니 패밀리라는 그룹은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래퍼들이 좀 뭉쳐서 네. 사단을 이룬 그룹이라고 보는 게 사단? 제일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2000년 초반에 99년도에 뭐 YG 패밀리라는 그룹도 있었잖아요. YG가 네. 1999년도에 네, 그때 1집이 나왔습니다. 각자 영역에서 래퍼로서 활동하던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하나의 사단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허니 패밀리라는 그룹의 이제 제일 어떤 중심이라고 할까요? 네. 박명호라는 래퍼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랑은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박명호 선배님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그때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들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와 정말 이분이 대단한 게 그냥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 같으면 그 쫄려서 뭐 감히 못할 것 같은데 역시 업계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형님께 여쭤보니까 네. 허니 패밀리 1집이 이제 제작되기 전에 박명호 씨랑 그다음에 우리 흔히 아시죠? 예전에 우워 때밀이 춤 췄던 가수 철이와 미애. 거기에 미애 선배님이랑 네. X라는 아이라는 노래로 먼저 데뷔를 했어요. 그게 뭐 95, 6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오래됐네. 분이서 이제 혼성 힙합 그룹인 거죠. 네.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허니 패밀리 멤버들이 이제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박명호 씨도 있고 주라, 그다음에 쇼미더머니 한번 나왔던 디기리, 디기리. 그다음에 뭐 영풍, 그다음에 예전에 또 엑스틴이라는 힙합 그룹이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거기서 활동하던 멤버들 게리, 길, 수정 씨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7, 8명이 허니 패밀리 1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힙합 역사상으로는 일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군단 문화의 어떤 시초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허니 패밀리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그리고 박명호 씨가 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직역을 하자면 뭐 꿀 가족이죠. 꿀가족.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달콤한 음악들을 좀 신나는 음악들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1집 앨범 보면 15곡이 실려 있거든요. 네. 그 중에 거의 대체적으로 신나는 느낌이긴 한데 메시지에 중점을 준 묵직한 곡들이 몇 곡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곡들을 조금 우리가 심도 깊게 네.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또 랩
랩교라고. 맞습니다.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런 컨셉이었어요. 네. 무슨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건지 이거 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랩교 1막, 랩교 2막, 랩교 3막 이러면서 막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걸 노래방에서 막 따라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현 씨도 마찬가지죠. 다 불렀죠. 그때는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런 거 있었어요. 랩교 1막을 시작할 때 네. 그때 프리스타일 랩을 엄청 잘하는 디기리라는 래퍼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랩을 하냐면 랩교 1막에서 이렇게 해요. 난 디기리 프리스타일 MC 이제 내가 랩을 해 모두 들어봐 난 모든 리듬을 갖고 놀 수 있는 리듬의 마법사 디기리라 한다 뭐 이렇게 랩을 하셨어요 이분이. 와, 대박. 20년 지났는데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네. 그때 그 랩을 듣고의 충격이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은 목소리랑 네. 발음이랑 네네. 플로우가 완전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듣기 좋으면서 이미 발음 하나하나가 귀에 아주 살포시 꽂히는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래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당시에 리듬의 마법사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뭐랄까 그때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분만큼의 어떤 유려한 플로우를 갖고 있는 래퍼들은 몇 없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랩교가 지금 이 앨범에만 1막과 2막이 들어있고 맞아요. 그리고 랩교 3막이 또 다음 앨범에도 2집에 보니까 랩교 3막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 안에서 대부분의 래퍼들이 물론 그 가사는 래퍼들이 각자 썼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각자 래퍼들이 썼는데 주된 문제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래퍼들은 우리나라 말로 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 클럽이 자꾸 언급이 되겠지만 네. 마스터 플랜이라는 마스터 한국 플랜.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의 성지가 있었거든요. 홍대에. 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집단들, 래퍼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정체성이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말로 된 랩 가사를 쓰자 하는 어떤 그런 운동 같은 게 좀 있었대요. 네네. 그런 어떤 같은 흐름이 있었대요. 그래서 네. 그거에 약간 일맥상통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서 뭐 99년도에 막 교포 래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업타운도 있었고 뭐 드렁큰 타이거도 있었고 그분들은 당연히 영어 랩이 익숙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분들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허니 패밀리 이분들도 다 마스터 플랜 소속? 아니요. 그쪽이랑은 조금 가는 방향이 좀 달랐죠. 아. 좀 다르고 이미 허니 패밀리 이분들은 오버그라운드 TV에 나오는 래퍼들이 돼버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조금은 가는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이비 종교로 랩의 종교로 한번 빠져드는 느낌으로 네. 즉흥교, 랩교, 프리스타일 랩교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디기 프리스타일 MC 이제 내가 랩을 해 모두 들어봐 난 모든 리듬을 갖고 놀 수 있는 리듬의 마법사 디기리라 한다 사이비 안쳐 믿을 사람 하나 둘셋넷 그리고 없어 친구도 아니야 선생도 아니야 경찰 역시 아니야 의지할 곳 없는 넌 방황해 이제 날 봐 이제 나의 마법의 랩을 들어봐 넌 빠져 넌 올려 넌 미쳐돌아 너의 메마르고 그 지친 마음 그 모든 마음 그래 내가 평안을 남겨주겠다 나봐 이제 비로소 느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랩을 하는 게 또 진짜 랩이 죽도 너 나 보면서 또 뭘 느낄 수가 있는가 하나 하면 래퍼 둘 하면 연구일 모두 다 내 랩을 한번 들어봐 그리고 가요 속에 그 랩을 들어봐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번 앨범에서 제가 또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네. 유독 샘플링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샘플링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 중요하게 다룰 뭐 남자 이야기, 네. 종군 위안부, 우리가 채요가 전부 다 그렇죠. 샘플링이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곡들인데 네. 아주 이 다음 트랙이 네네. 아주 익숙한 반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다음 트랙 제목은 이제 일장 춘몽이라고 되어 네,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기타 리프가 네. 김광석 씨의 이제 먼지가 돼요. 네, 그렇죠.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우리 사는 이 인생이라는 거를 일장 춘몽에 많이 비유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뭐 결국에는 이 곡의 주제 의식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각자의 방법, 맞아요. 또 선과 악은 무엇인가라는 또 은근히 또 철학적인 그런 그렇죠. 주제까지 네, 들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고 김광석 씨의
먼지가 되어가 샘플링이 되어 있는 일장춘몽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네. 너무 살기 힘든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 나의 래퍼로 부른다 이런 세상에서 배고도 니들이 빵 하나 훔치면 도둑놈 배비 없는 자식 또는 애미 없는 자식 까지 벨벨벨 욕을 다 처먹고 작곡가나 스타가 곡 하나 제대로 하나 슬쩍 하나 하면 돈방석 확실히 않는 세상에서 나 진정 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날 바라보는 이들 내 곁에서 날 지켜보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을 위해 난 나아간다 더 이상은 굽힐 수 없는 내 자신을 한없이 달래가면 말이야 지금처럼 모두 비슷해 서로가 잘난 인간들 모두 비슷해 왜 그렇게 재물만 가만히 하나 한치 앞도 모르면서 다 한다면 재미없지 내가 보기엔 모두 비슷해 서로가 제가 이 앨범에서 지금까지도 다 외우고 있는 곡이 그렇죠. 아마 랩을 사랑하는 남성들이라면 다 잊지 못할 그런 곡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 앨범의 타이틀이자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곡인 오케이. 남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남자 이야기라는 곡에 대해서 혹시 뭐 떠오르는 기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남자 이야기는 이 허니 패밀리 지금의 허니 패밀리가 네. 있게끔 한 곡이다고 표현할 수 있죠. 어허. 왜냐하면 그 방송 3사 방송을 했거든요, 이 곡으로. 아 그랬군요. 네, 그렇죠. 뮤직비디오도 있었던 걸로 그럼요, 기억해요. 다 있었죠.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이 세상 내 아버지가 살던 세상 이 세상 내 자식이 살아갈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며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순 없죠 이렇게 우리들은 후회하며 살아가죠 한 번쯤 우리들은 생각을 하겠죠 서로가 지금껏 걸어온 그 길을 말이죠 어렴풋이 생각나는 내 어린 시절 때는 나는 내 부모님께 항상 여쭤보곤 했었었지 나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문득 물을 때며 말썽을 피울 때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말씀하곤 했지 지금 난 가끔 어린 시절 그때 시절 생각하면 가끔 웃고는 하지 저기 저편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희망찬 음성 소리 우린 듣죠 우린 알 수가 있죠 저기 저편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희망찬 밝은 미래 우린 알죠 우린 느낄 수 있죠 자, 이 곡을 이제 듣고 왔는데요. 네. 익숙한 그렇죠. 음색 선율이 네. 또 들립니다. 그렇죠. 예. 네. 라라라라라. 맞습니다. My Way라는 곡이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네. My Way라는 곡이고. 네, 맞습니다. 아, 참 이 곡은 부모님들 세대에서 다들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시는 곡이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주제 의식 자체가 네. 아빠 힘내세요라는 그렇죠. 주제잖아요. 그겁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를 그렇죠. 하게 되는데 네. 아버지는 힘내라는 얘기보다도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죠. 아버지와 말벗이 되어주는 데에서 감동을 느끼시는 그런 맞습니다. 존재들이더라고요. 네네네, 보통은 맞아요. 항상 집에서 악역만을 담당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공감을 해주고 나도 아들로서 나도 자식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 이런 취지의 곡을 써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또 가장 반가워할 만한 맞아요. 곡을 여기다 샘플링을 한 거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때 뭐 시대 상황이 어땠나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97년, 98년, 99년 이때가 대한민국이 국제 통화기금이죠. 네, IMF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에 저희 집은 어떤 큰 타격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타격을 많이 보셨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나라가 어떤 경제가 휘청휘청하니까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건 네. 마치 최근에 개봉한 적이 있었던 그렇죠. 그 영화 국가부도의 날. 국가부도의 날.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네. 영화에서 지금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허준호 씨가 했던가. 네, 맞아요. 그랬죠. 와, 연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막 네. 눈물이 막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딱 그렇게 실패를 본 아버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 사례를 대표하는 결국에 이제 모든 이 땅의 가장들이 힘들어했었던 그렇죠.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게리 씨의 마지막 멘트 있잖아요. 예. 뭐라고 랩을 하죠? 자,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난 나이를 아, 먹고 오케이.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토끼 같은 어. 이게 그냥 읽으면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인데 네. 네. 이분이 이걸 어떻게 음미하면서 랩을 하냐면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 네, 맞습니다. 이들을 위해 난 땀을 흘리며 살고 있죠. 마치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 역시 걸어갈 길이겠죠. 이 한 남자의 인생의 길. 이거를 그걸 들으면서 막 그 중학생밖에 안 됐던 제가 그렇게만 눈물이 나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기억이 진하게 남네요. 이제는 뭐 도현 씨가 랩 다 해버리니까 뭐 저는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읽고만 있었습니다. 아까 랩 해놓으셔놓고. 네. 네. 자, 다음 곡은 사실 이제 좀 웃음기를 지우고 맞아요. 거론을 해야 될 만한 곡인데 네. 그러면서도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의 어떤 역할에 그렇죠.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정확합니다. 네. 제목이 종군 위안부. 네, 종군 위안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네. 설마 이 주제가 곡의 소재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그렇죠. 생각하지 못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군 위안부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98년, 99년에 제작된 앨범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긴 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걸 단어를 딱 펼쳐놓고 보면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종군이라는 게 뭔가 내가 자의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군 위안부 내가 요 사실 제일 정확한 표현은 그거예요. 좀 자극적이긴 한데 성노예라는 표현이 제일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가서 성노예를 했다. 네. 이거를 완곡하게 조금 더 두리뭉실하게 뭔가 좋게 표현한 단어가 종군 위안부거든요. 사실 네. 이 표현이 쓰면 안 돼요 이제. 그렇죠.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아픈 역사가 이 곡에 담겨 있죠. 네. 오히려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이 제목을 정했으리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종군 위안부라는 5글자를 씀으로써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그렇죠. 그런 논란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솔직히 뭐 바로 여기다 성노예라고 쓰기는 좀 그렇죠. 애매하기도 그때는 하지만. 성노예라는 단어가 없을 때니까. 그렇죠. 없을 때예요.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치부이자 그렇죠. 가장 괴로운 맞아요. 과거인 것을 이제 노래로 만들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 박명호 씨의 첫 랩 가사가 그렇죠. 이미 이 첫 문장에서 끝나죠. 네, 사실상. 한번 읊어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랩이 아니라 네. 1998년 6월 9일 밤 10시 4분 한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지.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하며 우리 민속 노래를 흥얼거리며 말이야.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 왜냐면 내일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로 알게 된 많은 사실들은 나를 더욱더 슬프게 했지.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됐지. 깨닫게 됐지. 이미 첫 문장에서 끝났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명호 씨의 이 한 문단의 랩에서 네. 이제는 곡의 주제의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우리가 직접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와닿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맞죠. 예. 그리고 뭐 무슨 소녀상에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인간들도 요새 뭐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는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들을 당연히 탓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바로 그렇게 감수성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직접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서 그렇죠. 그냥 면해져 있었을 뿐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그때 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알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고민을 같이 공감을 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독려하는 곡이 되는 거죠. 참 이게 20년이 흘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이 부분이 클린하게 지금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참 속상한 거예요. 그게 20년이나 흘렀는데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그들은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 20년이야. 이제 이 곡이 발표된 뒤로 20년이지. 그렇죠. 예. 그 상황이 발생한 그럼요. 뒤로는 뭐 그럼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아까 초반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바로 뭐 저번 달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다음에 명호 씨 다음에 길 씨의 예. 랩에 예? 이제 100년 가약을 막 한 그렇죠. 그 신부가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소름 끼칩니다, 진짜. 네,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운전 중에 그 듣다가 갑자기 막 울컥하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게 드는 되죠. 거예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을 때는 느껴지지 못했던 걸 그렇죠. 이들이
어떤 예술 장르로서 컨텐츠로서 풀어냈을 때 그렇죠. 이게 전달되는 바가 크더라. 맞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작품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이 곡을 접했는데 사실은 방금 박명호 선배님의 어떤 앞에 1절 랩에서 네. 와닿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잘 몰랐고 근데 알게 됐고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어떤 랩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성인이 완전 훌쩍 어른이 되고 나서 이 곡을 다시 접하게 되니까 진짜 어떤 분노도 좀 치밀어 오르고 네. 그때 내가 왜 잘 몰랐을까 하는 부끄러움도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역사 나름 공부를 좀 했어요. 네네. 했더니 아까 도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소녀상에다가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비단 그들만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다는 멘트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 우리나라 이 아리따운 그분들을 직접 일본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던 한국인들도 있더라고. 아하. 그게 또 너무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친일파는 될 게 아닌 그래서 참 속이 네. 상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니까 또 실제로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동남아 쪽에서도 이런 어떤 그 고문을 당했던 여성분들도 많은데 유럽에도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인들도 있더라고요. 네. 최초로 유럽에서는 또 네덜란드인이 또 2차 세계대전 그때 가서 성노예를 겪고 이랬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참 아픈 곡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참상을 표현하는 그런 여러 어휘들이 있지만 주라 씨의 가사인데 네. 주령과 고통 속에 죽어간 그녀들을 위해 이제는 그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고 싶다. 당신들에게 우리들과 조국이 있다는 것을, 오케이.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케이. 그들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셨다는 것을. 그렇죠. 이런 가사를 쓸 알았죠. 수 있어야 그렇죠. 래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종무위안부 들어보고 가시죠. 1998년 6월 9일 밤 10시 4분 한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지.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하며 우리 민속 노래를 흥얼거리며 말이야.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 왜냐면 내일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후로 알게 된 많은 사실들은 날 더욱더 슬프게 했지.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됐지. 아리따운 그 옷에 치마 곱게 차려입고 진달래꽃 향기 대지 뒤높은 그곳에 진저 사랑하는 이와 마주 앉아서 앵두 같은 입술을 살며시 포개며 100년 내로 약속하던 그때 그 여인 지금은 그 시절을 빛바래 무선 영화 한 장면으로 돌리고 구석진 곳 기대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네. 육체보다 질밟힌 건 영혼이기에 그들은 감추려고만 하나. 우리는 모르고들 있었나.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있나. 그들은 은폐하려고만 하나. 우리는 모르고들 있었나. 우리는 당해야만 했었나. 난 내가 태어나기 전 때의 일이라 몰라. 좀 오랜 아주 오랜. 네, 당연히 겪어야 될 숙연한 기간을 잠깐 네.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그렇죠. 뭐 마지막 곡으로 바로 갈 생각인데요. 네. 아까 초반에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같이 해요라는 같이 해요. 곡을 네. 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마지막 곡으로 가면서 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슨 뭐 랩교는 좀 별도로 하겠지만 네. 남자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종군 위안부라든지 네. 사실 랩교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힙합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한다는 그런 취지까지 하면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 앨범에는 시대 정신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이 해요도 굉장히 희망적인 곡인데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MF를 그렇죠. 그 시기죠. 예. 지나가고 있는 우리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네. 주기 위한 그런 맞습니다. 곡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같이 해요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죠. 우리 네. 힘을 합쳐서 이 조금 난세를 극복해내자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바이브가 곡에서 나온 바이브가 허니 패밀리 그룹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을 이 곡에서 거의 다 담아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처음에 애초에 가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위기감에서부터 출발을 그렇죠. 하고 예,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같이 하면 뭔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네,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선율에 이 랩을 얹어서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어떻게 그 선율을 가지고 또 이런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되게 어둡고 혹은 좀 힘을 내라는 격려의 메시지들이 랩에 많이 담겨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박명호 씨의 그 특유의 예. 힘 있으면서도 약간 허스키하고 이렇게 날카롭고 네, 굉장히 하이톤. 발랄한 하이톤의 네, 그렇죠. 목소리로 네. 우리 같이 해요, 네. 날 따라요,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그렇죠. 하는 게 네, 네.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저는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노래방에서 한 번씩은 아마 따로 불렀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 그런데 이게 네.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소개했던 2000 대한민국의 앞전 버전, 한 1년 전 버전인 1999 대한민국. 그렇죠. 네. 그렇죠. 대한민국 시리즈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네. 거기에 타이틀곡으로도 실리기는 했는데 그렇죠. 네. 같은 곡인가요? 같은 곡인데 이제 네. 아마도 재녹음이 된 것 같아요. 재녹음이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맨 처음 첫 벌스에서 허니 패밀리 1집에는 가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 그 말씀하신 김에 제가 네. 과거에 1999 대한민국의 네. 일본 트랙이었던 그 우리가 제요에는 처음에 그 허니 패밀리 각각의 멤버들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 랩스타일 하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아, 오케이. 예. 명호 랩스타일, 네, 맞아요, 미래 맞아요. 랩스타일, 맞아요. 주라 랩스타일, 우리 허니 패밀리 맞아요. 이랬던 예.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1999년 모든 게 끝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오케이. 막 이렇게 됐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한번 듣고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TV를 켜면 계속해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억신배를 우겨치고 울고 있는 아이들, 직장을 잃고 삶의 회의를 느끼시는 아버지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모든 이들 이제 힘을 내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이 아닌 우리들의 사랑으로 말이죠. 우리 같이 해요, 날 따라 해요,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우린 알 수 있죠, 우릴 따라 해요,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허니 패밀리와 같이 한번 해봐요. 요렇게 해봐요. 요렇게 우린 같이 할 수 있죠, 다 같이 할 수 있죠,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그 모든 아픔들 지난 시간 속에 물러서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 우리 모두 함께 하나가 돼요. 오늘 날 봤어 당신의 어깨 뒤쳐져 힘없이 보인 당신의 어깨 내 눈에 눈물 고여 흐르는 걸 참았던 나 당신 힘든 건 저도 이해해요 혼자라는 생각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하지만 당신 곁에 항상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된장 힙합의 선두주자이자 나쁜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된장 힙합이. 예. 절대 나쁜 우리도 된장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고 정말 구수하고 그럼요. 우리나라의 올드 힙합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맞습니다. 허니 패밀리의 음반을 지금까지 좀 리뷰를 쭉 해봤는데 네, 네. 자, 오늘 음반 리뷰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참 이런 선배님들이 계셔서 저 역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후배 래퍼들을 위해서 나도 역시 앞장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래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1세대 형님들의 음반을 리뷰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당부 아닌 당부를 하나 하자면 지금 후배들 너무 기술적으로 랩을 잘해요. 제가 늘 이 얘기를 늘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가사에서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후배 래퍼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허니 패밀리 1집 앨범을 우리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시대상 그리고 어떤 저항 정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즉 랩 스킬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스킬 안에 어떤 메시지가 묵직한 메시지가 아까 종군 위안부 얼마나 막 그럼요. 이런 곡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발표돼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힙합 안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를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도 비전문가입니다만 한마디 네, 더 네. 붙여도 될까요? 그런 가사를 쓰려면 네네. 그냥 랩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도 가지고 그럼요, 또 그럼요. 필요한 공부라는 건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적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예술혼을 불태웠을 때 이런 맞습니다. 훌륭한 가사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아주 저는 되게 향기롭다고 평가하고 싶은 그런 앨범인데 좋은 경험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이제 도현 PD랑 저랑 허니 패밀리 1집을 중점적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2집, 3집, 4집, 5집까지 진짜 명반이에요. 그렇죠. 명반들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참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 본 게 있었어요. 네. 요즘에 CD로 음악 듣는 사람들 없잖아요. 별로 없죠. 다 뭐 휴대폰으로 멜론을 통해서 음악을 주로 많이 듣는데 그래서 멜론의 허니 패밀리 1집을 이제 스트리밍을 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서 보니까 허니 패밀리
앨범 자켓 위에 명반이라는 마크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 처음 봤어요. 그거를. 저도 처음 듣네요. 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돼 있는 글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거 혹시 허니 패밀리 1집에 명반 마크가 있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반 마크가 박혀 있는지. 그래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2집, 서태지와 아이들 4집도 명반 마크가 붙어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마크가 붙어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네. 또 괜찮은 멋있는 네. 향기로운 명반을 네. 가지고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